안녕하십니까, 흑과 씨앗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자주 하게 되는 일이 물주기입니다. 물을 준다는 것은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물의 생리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규칙적으로 물을 준다라는 기준을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식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주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과정은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뿌리의 끝부분에 위치한 뿌리털이 물을 흡수하는 주요 부위입니다. 뿌리털은 마치 촘촘한 솔처럼 표면적을 넓혀 토양과 접촉을 극대화합니다. 토양의 물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뿌리털 내부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뿌리가 물을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식물 내부로 이동합니다. 내피층을 통해서 물관으로 가는데 그 과정은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물의 이동은 뿌리에서 내피층을 거쳐서 물관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어집니다. 물은 식물의 생명 활동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태양빛과 물이 결합해서 당분을 만들고 이 당분이 식물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물은 식물의 기본 연료입니다. 물주기는 이런 식물의 기본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광합성 양이 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흐리면 물의 소모는 작아집니다. 일정하게 물주기를 하면 날씨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과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 부족이 되기도 합니다. 흙이 물을 머금는 정도는 흙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이 잘 빠지는 흙에서는 물주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흙은 조금만 줘도 과습이 되기도 합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물의 선호도는 달라집니다. 잎이 두껍고 잔뿌리가 없는 식물들은 건조한 것을 좋아하고 잎이 크고 얇은데 잔뿌리가 많은 식물들은 물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물주기는 한정없이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물을 잘못 주면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물주기는 식물의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앞에서 뿌리가 빨아들인 물은 내피층을 통해서 물관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내피층을 통과할 때 가스파리띠라는 부분을 지나게 됩니다. 가스파리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물질, 독성물질, 염분 등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병원균까지도 물과 함께 식물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모든 병원균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물로 전염되는 병원균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스파리띠가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상하거나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물을 주는 행위는 일상적입니다.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상할 수도 있으며 물이 부족해서 뿌리와 식물 전체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뿌리가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호르몬의 일종인 앱시스산이 주로 뿌리에서 분비됩니다. 뿌리에서 분비된 앱시스산은 주로 물관을 통해서 입으로 전달되는데 작은 식물의 경우 3에서 6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입은 기공을 닫고 물 부족에 대응합니다. 기공이 닫히면 햇빛이 충분해도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물은 긴장 상태에서 물을 기다리게 됩니다. 잘못된 물주기는 식물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가고 가스파리띠가 약화되고 병원균과 이물질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던 물주기는 사실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고도의 기술임을 알게 됩니다. 물을 주는 일은 단순히 식물을 돌보는 행위를 넘어 식물과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식물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환경에 맞춰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식물 고수로 가는 길인 듯 합니다.